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요. 월가 내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거의 뭐 용호상박이에요. 그렇죠. 팽팽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 통계상으로 한번 봤더니 이거 제가 아침에 당장사에서 체크해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1월에 이 미국 S&P 500 기준으로 1월에 좀 좋으면 2월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렇죠. 흐름이 작용과 나와요. 반작용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자연스러운 네.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코스피를 한번 계산을 했더니 월간 상승률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월 달 대입을 했을 때 7위였습니다. 8.4% 올랐는데요. 그 사실은 어제 안 떨어졌으면 한 6위 정도였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쉽기는 해요. 어찌되었든 1위부터 10위까지 1월 평균 뭐 수익률 한 16.5% 이렇게 좀 좋았을 때 2월에는 마이너스가 좀 횟수로는 많았다.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멘트를 드렸어요. 이 통계가 이번에 빗나가기를 바란다. 예, 어찌되었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약세장이 끝나가는 국면이고 강세장 전환의 그 기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 할 것이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지금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키워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거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시장의 지금 주도를 그럼 1월 달에 그 랠리를 주도한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반도체가 올랐는데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늘도 SK하이닉스 확인이 된 바처럼 일단 지금 실적은 안 좋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좀 여러 가지 갈리지만 그래도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1월 초부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논리로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팔면서 주가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오늘 뭐 이제 로봇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테마로 보고 중심인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땡기면서 지수가 올라왔고 외국인들이 손을 놓는 순간 지수가 어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네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말부터 글로벌 IB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춘절 연휴,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 못 들어오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중국이 열리니까 홍콩 자금이 빠지면서 그쪽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지금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힘은 외국인들이 주고 있다. 특히 1월 달에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6조를 샀잖아요. 개인은 얼마 팔았을까요? 6조를 팔았어요. 개인이 6조를 팔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돈들이 개인이 판 6조가 어디로 갔냐면 고객위탁금이 45조에서 47조로 2조 늘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4조는 어디로 간 거죠? 뺀 거예요. 고객위탁금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6조를 팔아서 6조를 판 것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였죠. 왜냐하면 개별주 움직이는 건 말고 6조를 개인들이 대형주를 팔면서 그걸 6조를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보고 그러면 개인들이 판 돈 중에서 그나마 고객위탁금 2조 늘었으면 나는 고객위탁금이라는 게 주식을 사려고 넣어놓은 자금이잖아요. 대기 자금이죠. 대기 자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부분들 아니면 뭐 일부는 또 다시 주식을 샀었겠죠. 하지만 6조를 판 거니까 판 걸로만 놓고 보면 4조 돈을 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면 이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여기서 발을 빼주면 지수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지금 개인들은 우리가 고객위탁금이 44조까지 빠졌다 47조로 올라왔으니까 체력이 좀 보강되는 거 아니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고객위탁금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어제처럼 손을 놔버리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2월 달에 예측할 때는 당연히 소프트 랜딩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1월 달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아까 작용과 반작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약간의 반작용이 있을 거예요.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저는 이경민 대신증권 팀장님이 얘기하신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요. 1월 초순만 해도 안 그랬는데 1월 중순서부터 작은 긍정적인 뉴스에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 낙관론이 너무 지배를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 예. 근데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악재, 이게 부각될 수 있죠. 이게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 나오면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의 GDP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가 우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안 일본과 독일은 다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펀드멘탈은 극속도로 악화돼 있다라는 거 이게 언젠가 또 한 차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2월 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2월 달에 좀 조정을 받고 점차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면 하반기 땐 긍정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2월 달에는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고 그들이 다행히 지금 절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 비중이 31.8%예요. 역대 최저치예요.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의 매수만 안 해주는 정도. 팔지만 않으면 그러면 3월부터는 다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전망은 하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한발 담근 비관론 쪽이시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이 비관론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비관론에서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가 작년 연말만 하도 무게 중심이 쏠렸다라면 이제는 서서히 긍정론으로 약간 쏠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양발을 다 담그셔야 돼요. 비관론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봐야죠. 새벽에 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요. 긍정적인 신호가 혹시 나오면 그때부터는 괜찮게 봐도 되나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25p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은 이제 어디쯤에서 멈추느냐겠죠. 지금 피봇을 논하는 거는 너무 앞선 얘기고. 그 얘기는 뭐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얘기는 지금 걸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뉴욕 시장도 올라서 파월 의장이 거의 원론적인 얘기에 치중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게 결국 경제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올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큰 변수는 뭐죠? 중국발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미국의 막대한 고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표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데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당잠사에서 오네커가 했었어요. 거기 데이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은 2%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소위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게 11%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탄탄해요. 그들이 특히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종사자들이 하는 소비와 밑에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 소비를 놓고 보면 밑에가 더 크죠. 소득 이제 소비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정도 금리를 올렸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것이야. 경제 지표는 꺾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안 할 것이야라고 하기에는 제가 경제학자라도 지금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변수들이 막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은 간단했을 수도 있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단계고 꺾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미세 조정까지 봐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솔직히 내일 이제 빅 이벤트가 열리고 원앵커가 아침에 설명하실 거고 저도 내일 아침에 개장 방송 때 이제 가급적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좋은 얘기가 실망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기대를 안 했을 때 환호성 지르는 거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다라는 시각은 이게 뭐 비관론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보면 오히려 기대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차라리 나으니까 시장이 또 객관적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위험 요인들은 기억을 하면서 다음 기사 열고요.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의외로 플러스권이에요. 지금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레포트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는 거고요.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다 높게 봐요. 유안타에서는 9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사실 이제 목표 주가의 이 가격의 정확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제일 띄네요. 감산인 듯 감산 아닌 감산 같은. 저는 이거 제목 예. 짓는 분들 정말 대단. 우리 오보천리라는 말을 쓰지만 오보말리라는 오보말리. 말로 바꾸면서 목표가를 제일 높이 내가겠어요. 저게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제 속어를 모르고 만보 걸어서 그만하고 이거 저 지금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신증권 칭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게 댓글의 네. 그 센스가 국민적으로도 상당합니다. 요거 일단은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산이었는데 컨퍼런스 콜 때 인위적 감산은 선은 그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인위적은 아니지만 자연 감산 할 것 같다라는 게 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감산 뉘앙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10월에 말씀드린 그 감산의 키워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10월 5일 당잠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차트 놓고 보시면 딱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 감산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시장은 감산에 주목을 하는가를 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2018년도 말에 그때 반도체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생산 줄이고 감산을 해서 재고 먼저 팔고 그리고 나서 한 뭐 반년이나 1년 뒤에는 가격이 그때는 오르겠다. 뭐 이런 논리가 2019년도 주가에 있습니다. 한 이때도 사실 삼성전자는 감산 안 했어요. 네, 보시면 안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자료고요. 2018년도 4분기에 추가 증설 없을 예정 이렇게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때 금액 40% 축소 계획을 그때 발표를 했었고 마이크로는 캐파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삼성전자의 당시 차트인데 당연히 이제 2018년도에 주가는 안 좋았겠죠. 이때 이제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고 그리고 나서 감산 계획이 다른 데서 막 나오자 1년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경제 여건 자체도 이때는 우호적인 게 있긴 하지만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목말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는 적자 나왔는데 적자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다만 이제 컨센보다 굉장히 더 적자 폭이 깊은 거는 아쉽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 감산으로 보는 이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네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랑은 좀 보죠. 요 전전장을 한번 좀 보여주죠. 두 번째 장을 좀 보여주시면 두 번째 장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는 다각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전장을 좀 보시면 거기 차트가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자 차트를 보죠. 차트가 이제 요 상황에서 지금 감산 이슈가 나왔고 요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9만 원대까지 올랐던 거죠. 예. 요거를 잘라내고 보면 감산 이슈에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한다? 전 적정 주가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2019년부터 예. 2020년까지 동학개미 전이. 그러니까 요게 동학개미가 있으니까 요게 감산 이슈로 해서 올라온 상황에서 동학개미의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차트에 대한 제 논리고요. 일단 동학개미 운동의 오버슈팅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제 논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놓고 보면 4조가 나왔어요. 70조 매출에 4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자, 영업이익이 4조가 나온 게 분기 2012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매출이 45조였어요. 예, 매출이 요거 잠시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동학개미 운동 전이었고 6만 원대였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은 이 이후에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저걸 좀 넓게 봐도 제 잘 의미를 안 아실 보여요. 거예요. 예. 제 의미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 때에 있었던 주가 오버슈팅을 좀 보자라는 제 의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4조대를 나타냈다는 것은 2012년 분기당 최초예요. 45조 매출했을 때도 5조 6천억의 이익을 냈던 회사가 80조 매출인데 지금 4조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제오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위치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 아닌 감산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제 환호성을 질렀던 게 캐펙스 투자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캐펙스 투자를 이제 사산이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추가 생산하는 데 대한 캐펙스 투자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아닌 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것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이 쳇바퀴를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캐펙스 투자가 금액이 똑같으니까 여전히 쳇바퀴를 반도체 생산 쪽에 돌리겠다라고 봤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은 뭘 돌리겠느냐?
노광 장비 개발, 신제품 개발, 예. 클린룸 설치,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야. 삼성전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자.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주력하지 말고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그 생산되는 라인 정도로 놓자. 그러니까 자연감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현금이 있으니까 투자는 계속하자라는 그런 투 트랙으로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얼굴 왼쪽에 나오는 게 어제 삼성전자 IR 자료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거 다 PPT 자료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예.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자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좀 저게 중요한 이제 내용이네요. 제가 예. DS 부분만 잘라왔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나오고 전망까지 다 삼성전자가 밝힌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정리해드리면 일단 펀드멘탈은 최악의 국면에 들어온 건 맞아요. 예. 최악의 국면에 들어왔고 우리가 바라는 반도체 감사는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 자연스럽게 그냥 바퀴가 굴러가는 정도로 하겠고 힘의 축은 신제품 개발 쪽으로 가겠다. 미래를 예. 대비하겠다라는 게 정리고요.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예. 외국인들에 대한 논리로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예. 펀드멘탈이 살아나는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예. 그다음에 수급과 차트 논리는 별개로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보수적인 관점이시네요. 예. 어찌되었든 지금 사실 그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삼성전자를 볼 때는 수급 논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시고요. 결국에는 산업의 사이클보다는 인덱스 측면에서 지수 기여도가 높다 보니 외국인이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를 사고 한국을 팔면 삼성전자를 파는 이 논리에 먼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내일 파월 의장의 말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오늘 좀 주목이 돼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액 보면 50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하고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잠정 실적 지금 나와 있고요. 국산차하고 수입차 중에서는 수입차, 뭐 수출 20%, 자동차 13%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인데, 이거 아침에 당잠사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G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서 요게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우리도 갈 건데, 그 쉐보레 같은 일종의 저가 모델로 전기차 공략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IR 때 하면서 친환경차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전기차 새로 들어가는 뭐 GM이나 포드가 같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예, 뭐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였다는 건 환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반도체가 이제 적체가 풀린 게 3분기 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어땠냐면 국내 판매량은 줄었고 해외 판매량은 늘렸어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 때문에 제네시스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8천만 원 받지만 예. 미국 가면 1억 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2분기, 3분기 보면 국내는 줄고 해외는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제품을 미국으로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이 늘어난 거죠. 두 번째는 IRA 법이 가을에 되면서 급해진 거예요. 빨리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예. 팔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2022년에 나타났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 데이터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둔화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 보면 아직까지 전기차 라인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아이오닉 6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데이터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뭘로 실어나르죠? PCC선이라는 자동차 전용선으로 실어 나릅니다. 자동차 전용선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 선단은 누구죠? 현대글로비스 유일하게 갖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전 세계에서 매출 비중이 4위예요. 나머지 세 개는 일본 업체고요. 우리가 바로 4위 업체에 다가 있는데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최근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수출 데이터랑은 잡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 업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만 보시는데 PCC 운임 지수를 보면 가파르게 치솟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수출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예. 트리가 생긴 거 있죠. 지금 현재 상하이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계들, 뭐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테슬라도 있죠. 이게 다 유럽으로 갑니다.
그 노선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PC 시선에 대한 개념, 이 수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동차가 잘 팔렸다는 게 아니라 물류? 운송하고 있는 예. 글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완성차보다는 물류에 주목을 한다면 현대 글로비스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탑픽입니다. 기억해 주시죠.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